이번 시간에는 재료과학에서 화학적 팽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팽창작용의 그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조가 있고요. 이것은 탄산수소 나트륨을 속칭하는 겁니다. 베이킹 파우더가 있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는 중조에 여러 가지 그 조제를 혼합한 것이고요. 또 이스파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조에 염화, 암모늄을 혼합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팽창작용에 효모도 있는데요. 이 효모는 탄산가스와 알코올을 생성해서 빵을 부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팽창작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스트를 이제 나중에 한번 배우시고요. 오늘 배울 거는 여기 화학 팽창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과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팽창작용의 그 분류표를 보게 되면은 물리적인 팽창이 있습니다. 과자를 부풀리는 데는 열팽창이라고 해가지고 흰자위 또는 전란을 포립해서 공기를 혼입해 갖고 만드는 게 있고요. 그런 건 스펀지 케이크 있겠고, 또 크리밍화 해갖고 크림화를 해서 버터를 포립해서 공기를 혼입하는 그런 반죽이 있습니다. 버터 케이크 있죠. 수증기에 기화를 이용해 갖고, 그러니까 대량의 수분을 혼입한 반죽이죠. 그런 반죽 어떤 게 있죠? 슈 반죽이 있습니다. 또 버터의 얇은 층으로 접어펴서 만든 반죽, 파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파이 같은 경우는 한 겹 유지, 한 겹 반죽, 한 겹 유지, 한 겹 반죽인데, 이 유지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녹으면서 수증기에 압이 형성돼서 파이가 들뜨게 되는 거고요. 이런 슈 같은 경우도 수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겉에가 이제 오븐에 열로 굽게 되고 안에 있는 수분이 팽창하면서 속이 텅 비게 되는 이런 수증기 압을 이용한 팽창이다. 오늘 주로 공부할 부분이 이 화학적 팽창입니다. 어떤 거요? 중조, 베이킹 파우더, 이스파다 이러한 것들을 넣어 가지고 과자를 부풀게 하는 그 버터 케이크, 만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화학적 팽창제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중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얘기하면은 중조는 뭐고 베이킹 파우더는 뭐냐, 이거를 많이 이제 물어보죠. 오늘 그 의문이 좀 풀길 바랍니다. 자, 베이킹 소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줄여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줄여서 이제 B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중조. 또 다른 말로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걸 이렇게 소다, 이렇게 세 가지 중조, 뭐 탄산수소, 나트륨, 또 소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고온에서 가열하면은 분해돼 갖고 탄산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중조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남는 나머지 한 분자는 탄산 나트륨을 만들게 돼요. 이 탄산 나트륨은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이게 알칼리성이에요. 이 소다 자체가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이 위산이 과다하게 나와서 속이 쓰이거나 이러면은 중화시킨다고 해갖고 이 소다를 한 스푼씩 이렇게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중화시키려고. 그것이 바로 알칼리성이기 때문이죠. 위산 과다 같은 경우에 중화시키려고 먹고 그랬는데요. 독특한 냄새나 강한 맛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자,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두 개의 이 NaHCO3, 요걸 읽을 때는 이렇게 뒤에서부터 읽거든요. 그래서 탄산, 수소, 나트륨 이렇게 읽어줍니다. 이거를요. 그 두 분자가 가열에 의해서 탄산 나트륨으로 분해가 되고, 이 나트륨은 염기성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알칼리예요. 이게 이 물은 이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게 될 거고, 이산화탄소 한 분자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요게
과자를 부풀리게 되겠죠. 문제는 이게 다 분해가 안 되고 요 지금 남고 있죠. 탄산 나트륨이 남아서 이것은 밀가루에 들어가 있는 후라보노이드 색소하고 만나게 되면은 황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색이 진한 그런 그 제품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알카리성 물질이 남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 그러면은 중조는 많이 사용할까요? 사용할 때 이것은 데블소스 케이크, 초콜릿이 많이 들어간 데블소스 케이크라던가 아니면은 초코칩 쿠키에도 들어가고요. 초코 머핀 이럴 때에도 중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완제품의 색깔을 특별히 진하게 내려고 할 때는 중조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조의 그런 그 탄산 나트륨은 이 색소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독특한 냄새나 강한 쓴맛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완제품의 그 특별한 색깔을 낼 목적이 아니라면은 이 중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중조를 첨가하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찐빵 같은 거에 소다를 넣고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찐빵이 하얘야 되는데 노랗게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죠. 그래서 이건 알칼리이기 때문에 그 알칼리의 그 간수를 넣은 그 중화면 있죠. 중화면도 밝은 노란색을 나타내는 것도 이런 원리입니다. 이게 색깔이 좀 진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베이킹 파우더예요. 우리가 흔히 줄여서 BP라고 하는데요. 베이킹 파우더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이 중조를 탄산수소 나트륨 중조를 3분의 1 넣고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겁니다. 산성제를 3분의 1 넣고 또 분산제로서 전분이나 소맥분, 밀가루죠. 이거를 3분의 1을 넣어서 좀 소다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베이킹 파우더인 거죠. 이거를 이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베이킹 파우더의 그런 그 구성과 중화가를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요? 중조를 단독으로 쓸 경우에 이게 이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아까 탄산 나트륨이 남았죠? 그 탄산 나트륨이 그 알칼리 염기성이기 때문에 비누 맛을 내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자 그 중조를 중화시켜야죠. 산을 넣어서 중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가라고 하는 것은 산 100g을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탄산수소 나트륨의 양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중화가는 산성제 분의 중조의 양 곱하기 100이 되고요. 또 중조의 양은 이렇게 100분의 산성제의 양 곱하기 중화가. 산성제의 양은 그러면은 중화가 분의 중조의 양 곱하기 100 이렇게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해도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화가라고 하는 것은 산 100g을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탄산수소 나트륨의 양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그 어떤 제품의 주석산이라든가 이런 그 제품을 썼다면 이런 그 주석산의 그 중화가는 뭐 70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베이킹 파우더는 그러면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베이킹 파우더는 비교적 무거운 반죽을 부풀게 할 때 쓰는 복합 팽창제인 거죠. 이거 보면요. 중조, 소다, 탄산 나트륨을 같은 얘기죠. 다 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주성분으로 해서 몇 종류의 조제를 배합한 건데 한번 보실까요? 자,
베이킹 파우더는 결국은 탄산수소 나트륨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얼마? 3분의 1 들어갔는데 이것을 중화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알카리성이기 때문에 중화시키려고 어떠한 산,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H라고 표현을 했죠. 산을 H라고 표현하니까요. HX 어떤 겁니다. 이게 X는 뭐 주석산이 될 수도 있고요. 제1인산칼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걸로 같이 섞어 조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것을 갖다가 NA 나트륨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NA로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중성이 됐고 물 한 분자가 나오고 이산화탄소 한 분자가 나옵니다. 물도 이제 기체니까 기체가 되고 날아가고요. 이거는 기체가 돼서 빵을 부풀리는데 역할을 하고 요거 이제 잡아줬죠. 이제 그래서 중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에 어떠한 거냐, 그것이 조제하는 그런 그 산성제라는 게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산성제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속효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지효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석산은 대단히 속효성이다. 또 제1인산칼슘 이런 것들은 속효성입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높아요. 그래서 반죽을 실온에서 일부 팽창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든가 반죽의 처리 시간이 짧은 것, 특히 가열 온도가 낮은 것, 빨리 굽는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서는 속효성을 쓰고 보통은 이제 지효성을 이제 많이 쓰죠. 지속성을 많이 쓰죠. 그런데 지효성이라는 건 뭐냐? 오븐 등 비교적 높은 온도로 굽기 시작해서 대량의 가스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높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피로인산 나트륨이라든가 구르코노 델타락톤 또 명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온에서 구워야 되는 제품들인데 파운드 케이크 있어요. 그리고 또 빨리 굽는 과자, 단시간 가열,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는 이런 제품의 지효성을 쓰는데, 그러면은 그 베이킹 파우더마다 이런 그 속효성, 지속성, 지효성 이걸 잘 보고서는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적으로는 이런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베이킹 파우더의 그 사용 방법을 보시면은 제품 적성에 맞는 그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을 해야 된다. 어떻게? 아까 얘기했죠. 지효성에는 이런 제품을 써야 되고 속효성에는 이런 제품에 써야 된다. 또 특히 어떤 것은 중성도 있지만 이렇게 산성 팽창제가 있습니다. 산성 쪽에 조금 더 기우는 그런 팽창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얀 제품을 만들 때 써야 되고 알카리성 팽창제는 조금 더 진한 색깔을 낼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적성에 맞게끔 베이킹 파우더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그릴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것은 어떤 양산업체에서 어떤 특정 제품에 한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저 그냥 재료상에서 갖다 주는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베이킹을 사용하고 있죠. 베이킹 파우더를. 적당한 사용량을 쓸 것. 이거는 이제 중요하죠. 일정량 이상. 만약에 찜 케이크 같은 경우도 5% 이상 사용하면 오히려 용적이 작아지죠. 왜냐면 푹 올라갔다 푹 가라앉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계란이나 쇼트링 사용량이 많아지면은 팽창제 사용량은 덜 써도 되겠죠. 소맥분이 강할수록 팽창제 사용량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력분을 사용을 할 건데 중력분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또 황산염이나, 그래서 주의할 거는 이 황산염이나 피로인산 인산염 같은 그 일부 산에서는 그 특유의 떫은 맛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보다 많이 사용했을 때 이런 베이킹 파우더 같은 데에서 떫은 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의 그런 그 적정량을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이것도 밀가루와 함께 채를 쳐서 골고루 밀가루와 잘 분산이 되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 골고루 밀가루하고 잘 분산되게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그 어떤 분산성이 그 만약에 좋지 않고 그냥 나중에 밀가루 섞고 나서 아차 하고 그때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서 분산성이 좋지 않으면은 어떤 그런 그 반응하지 않은 소재가 있게 되면은 이 케이크 안에 여기에 그런 그 부분적으로 그 반점을 남기게 됩니다. 가끔 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골고루 안 섞였을 때. 그렇다고 이 베이킹 파우더는 물에 용해서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이 닿자마자 이 유효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에 용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밀가루하고 반드시 채질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 반죽에 혼합한 후에 오래 방치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을 덮어서 습기 차지 않도록 뚜껑을 덮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옆으로 퍼지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베이킹 파우더는 위로 부푸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킹 소다와 베이킹 파우더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베이킹 소다가 없다던가 베이킹 파우더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린 다 배워서 알고 있죠. 그죠? 이것은 비율이 어떻게 돼요? 1대 3이니까 이 비율을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파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트와 베이킹 파우더의 그런 그 복합어입니다. 왠지 이 이스파다 일본식 발음이죠. 이게 이스파다라고 해가지고요. 주로 그러면은 화과자, 일본 과자죠. 화과자를 만들 때 쓰는 합성 팽창제이다.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은 구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게 구하면은 이게 좀 대량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쓸 때는 이 대량으로 크게 오거든요. 양산업체에서나 쓰고 그래서 가스 발생제로 탄산수소 나트륨 중조죠. 이거와 염화 암모늄을 씁니다. 염화 암모늄을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염화 암모늄 계통의 팽창제다 하고 이렇게 별명이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암모니악의 합성 팽창제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게 암모니아 염.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베이킹 파우더와 비교해서 반죽을 부풀린 힘이 좀 강합니다. 이거는요. 이스파다는요. 또 반죽의 pH를 중성에서 비산성으로 조정하기가 좀 쉽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스파다는 반드시 그 물에 좀 녹여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분산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스파다 그 가스 발생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면은 이것도 역시 중조 한분자와 염화 암모늄이 섞어져 갖고 만들어진 겁니다. 조제를 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가열을 하면은 자 보세요. 염화 나트륨이 남죠. 일단 여기를 보면은 강하다는 얘기는 가스가 두 분자가 나와요. 두 분자가. 그래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나오고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물은 또 나오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는 염화 나트륨은 이거는 소금이잖아요. 그죠?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반죽에 있어도 문제 안 되고 이것도 뭐 물도 기화해서 날아갈 거니까 필요 없고요. 이것도 이제 큰 문제가 없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날아가야 되는데 혹시 이게 다 안 날아가고 반죽에 남게 되면은 이런 그 나쁜 냄새가 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와 이스파다의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은요. 주성분은 베이킹 파우더는 탄산수소 나트륨에다가 이제 산이 들어간 거고 이거는 탄산수소 나트륨에다가 염화 암모늄이 들어간 겁니다. 염화 암모늄을 조제한 거고요.
발생하는 가스는 탄산가스지만은 여기에서는 탄산가스 플러스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고 힘이 대단히 강하고 지속형이다. 지속형. 여기 있는 한 중간 정도 되는 지속형이고, 가스 냄새가 여긴 없지만은 혹시 그 암모니아 가스가 다 날아가지 않고 냄새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그 단점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화학적 팽창제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